책 보셨나요? 이 책 보셨나요? 이게 대한민국 건국 전후사 바로 알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양동환 교수님 잘 아시죠? 양동환 교수님께서 최근에 써주신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아주 감복했습니다. 탕복했습니다. 책을 너무 잘 써주셨어요. 특히나 해방 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국 전사라는 표현이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해방 후 일제시대가 종료되고 해방된 이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기까지의 그 과정, 그 3년 동안의 역사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왜곡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친일파에 비롯해서 세운 부정한 잘못된 역사관이 많이 퍼져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사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과 직결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는 양동환 교수님을 모시고 이 책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양 교수님께서 건강이 좀 편찮으셔서 다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추천을 그냥 해주신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이분이 꼭 가셔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국사연구소 소장님이신 김병헌 소장님 아시나요?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오늘 사실 준비하면서 처음 뵀는데요. 이분이 숨어 계신 고수십니다. 교과서, 요즘에 대한민국 교과서 너무 많이 왜곡이 돼 있죠. 근데 교과서 업체들이 이분을 보면은 벌벌 떤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꼬집어서 수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분께서 김병호 소장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내용들은 교과서에 수정 요구를 하면은 다 반영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강연이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김병호 소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병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 대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타가 가끔씩 스타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 뭐 스타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다도 양동환 선생님의 이 학술적 업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동환 선생님의 학술 업적이라는 것은 논어에도 나오는데 앙진미고요 찬집미견입니다. 우러러 볼수록 더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뚫어도 견고해서 뚫리지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동환 선생님의 학술적 업적에 조금이라도 누구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제가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할 분야는 건국 전후사 바로 알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건국과 광복절을 주제로 했습니다. 제가 이 부탁을 여기에 강연 부탁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지만 나름대로 저는 고민을 하던 분야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광복절 주제를 다룬 이유는 이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입니다. 건국 전후사 바로 알기 이 책이죠. 아까 소개해 드린 이 책입니다. 이 책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양동환 선생님이 제1장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일인가 광복일인가 그 다음에 11장에 친일파가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그 다음에 제가 저 쪽으로 가겠습니다. 보기가 좀 이거 가려지나? 네. 가려집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제12장에 있는 대한민국 건국일은 이 세 단어를 토대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편집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것은 2016년이죠. 2016년 광복 70주년, 건국 67주년의 역사적 날,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축사를 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광복 70주년 그리고 건국 67주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6년도죠. 2016년도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80주년, 이렇게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라고 광복절과 건국을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2016년 8월 15일에 저 경축사를 하고 나자 그 다음날 바로 문재인은 이런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다 라고 이렇게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이야기했다고 얼빠진 주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2017년도에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시에 200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건국이란 말이 빠졌습니다. 건국이라는 것은 지금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고 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이 이야기할 일반적으로 1919년이니까 마찬가지로 건국도 1919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앞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국 1948년 건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정부 수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2일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러니까 건국 100년을 준비한다는 것은 2019년도에 건국 100주년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1919년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해다,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느냐? 2017년도에는 광복 72주년, 2019년은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2018년도에는 광복 73주년, 정부 수립 70주년. 앞에는 광복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광복과 함께 정부 수립이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올해는 광복 74주년과 함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1948년 건국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과 좌파들의 머릿속에 있는 건국은 1919년 4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머릿속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건국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건국은 다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이고 건국은 1919년 4월 11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은 그러면 1919년에 건국되었는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이 세웠는가? 또 광복절은 8.15 해방을 기념하는 날인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되었는가? 좌파들은 전부 다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그래서 1919년 4월 11일 건국설은 2008년도부터 등장을 합니다. 어떤 단체냐? 제일 중요한 단체, 잘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광복회입니다. 광복회에서 1919년에 건국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현대사학회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합세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이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건국 몇 주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건국이란 용어를 1948년 건국이란 말을 못 쓰도록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물론 이명박 대통령인데 건국절 제정 문제가 이제 논란이 많아서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1948년 건국이라는 것은 언급도 못하겠습니다. 자, 문재인은 앞서 보여드린 트위터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래서 정부 수립 후 1948년 9월 1일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1호는 연호 표기를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 아닌 정부 수립일로 공식 표기해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1919년 대한민국이 건국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관보 1호에 표기가 된다. 어떻게?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표기가 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됐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앞에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립되었으므로 그날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입니다. 라고 이렇게 트위터에 날렸습니다. 과연 이 사람의 말이 맞을까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19년 4월 1일 건국설의 요지는 뭐냐? 대한민국 30년이라는 1948년도 관보 1호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19년에 건국했다.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보통계승이라는 헌법정문이 있다. 이 헌법정문을 보면 이건 임시정부를 보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둘을 보면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다. 이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30년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나타내는 것이냐 살펴봐야 됩니다. 문재인이 이야기하고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관보 제1호입니다. 여기 보면 저 위하고 아래 보면은 제1호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대한민국 정부 공보처 발행 이렇게 돼서 193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연도 표시 대한민국 30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관보라는 것은 정부에서 공식 발행하는 것인데 반드시 연도를 표시해야 됩니다. 1945년대에 해방이 되고 나니까 1945년 이전에는 소호라고 썼습니다. 소호라고 썼습니다. 소호를 썼는데 해방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연도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 해방이라는 것은 갑자기 다가오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 발행하는 관보의 연도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설왕설래입니다. 단기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개국 몇 년으로 할 것이냐, 1392년 조선 개국을 기준으로 하는 개국 몇 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구한말에 쓴 유미로 할 것이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도리 없이 임시정부에 쓰던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좀 쓰자. 그렇게 해서 보면 처음에는 쇼화를 해방 때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기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지금 법률에도 연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호는 잘못된 겁니다. 연호는 황제국가에서 쓰는 것이고 쇼화는 연호지만 대한민국 이거는 연호가 아니고 연도표시법 즉 기년법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년은 1948년 9월 1일 관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5번 사용됐습니다. 5번 제1호, 2호, 3호, 4호, 5호 대한민국 30년 이렇게 5번 사용됐습니다. 그 기간이 불과 21일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30년 문제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것을 바꿔버립니다. 뭘로? 단기로 바꿉니다. 단기로 바꿔서 1948년 9월 25일 법률 제4호 이때는 연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기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단기로 바꿔서 1961년 12월 31일까지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보 제6호부터 3038호까지가 단기로 나갑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기념법을 사용하는 것은 불과 21일입니다. 그리고 이 단기가 나중에 뭐로 바뀝니까? 예, 서기로 바뀝니다. 1961년 12월 2일 서기 표기로 의결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전부 다 계속 서기로 사용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건국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사용했다면 쇼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후에 있는 단기도 그렇고 지금의 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9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까? 단기로 사용할 때는 그러면 4281년 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까? 이 수치는 단지 연도를 표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관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관보를 보면 저 위에 보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가면 단기 4281년 7월 12일에 이 헌법을 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리고 단기 4281년 11월 7일 4281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에서 여기는 또 단기를 썼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나타내는 겁니까? 둘 다 건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연도 표시법일 뿐입니다. 또 마찬가지 이것이 지금 관보 이론인데 이 아래쪽에 하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뒤쪽입니다. 이거는 이 앞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사인데 여기 보면 대한민국 30년 8월 19일 대통령 이승만에서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내용이 뭐냐면은 금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의하여 대통령을 선거한 결과 자와 같이 당선되었다. 대통령 이승만 180점 단기 4281년 7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옆에도 마찬가지 부통령 이시영 단기 4281년 7월 20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것은 연도 표시법일 뿐이지 이것이 대한민국 건국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통 계승론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법통 계승론이 과연 맞는가? 이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재헌헌법입니다. 재헌헌법 보면 유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김231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서 또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승한 것은 독립정신을 계승하여입니다. 이 재헌헌법의 독립정신 계승은 그 다음에 5차 개헌에 가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7차 개헌에 가서도 말이 조금 바뀔 뿐입니다.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의거의 이념을 계승하고 그 다음에 8차 개헌에 가면 또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모든 것은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87년에 9차 개헌에 가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간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걸 가지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수립이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1919년 4월 11일 건국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3.1운동 이후에 국내외 여러 개의 독립운동 단체가 임시정부를 표방하고 등장합니다. 대한국민의회, 저 연해주에 있는 거죠. 연해주에 있는, 노령 연해주에 있는 대한국민의회 3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4월 11일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한성정부가 있었습니다. 한성정부 1919년 4월 11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독립운동단체,
임시정부를 표방한 독립운동단체가 여러 개 되다 보니까 바로 통합 논의가 진전이 됩니다. 통합 논의가 돼서 어떻게 되느냐, 1919년 9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대통령은 이승만, 그 다음에 국무총리 이동휘, 그리고 저 상해 임시정부 1919년 4월 11일에 저기대 최고수장은 누굽니까? 이승만 국무총리입니다. 근데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19년 7월 상하이의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는 협상을 통하여 양측의 내각을 해산하고 한성정부 수립안의 강요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통합정부, 통합임시정부는 한성정부 수립안의 강요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통합임시정부의 법통은 어디 있느냐? 바로 한성정부에 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성정부의 법통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말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했다고 하는 것은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려면 한성정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를 이야기하려면 그 동시에 같이 있었던 대한국민의회도 한성정부도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상해 임시정부만 이야기합니까? 이때 김구는 뭐 했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 뭐 했습니까? 경무국장이었죠. 경무국장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모순이 생깁니다. 첫 번째, 1919년 이후 독립운동한 명분이 상실됩니다. 왜냐하면 1919년에 건국을 했다면 나라가 생긴 겁니다. 주권을 회복한 겁니다. 내 나라가 생겼는데 독립운동을 한다? 뭡니까? 국가 전폭 세력 아닙니까? 내 나라가 있는데 독립운동을 한다? 뭡니까? 이게 분리주의자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41년에 가면 백범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제정합니다. 그 다음에 44년도에는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이 결성됩니다. 45년도에는 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워낙 유명한 거니까 또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1947년도에 가면 대한민국 건국을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건국실천원 양성소를 개소하고 백범 김구가 소장으로 취임합니다. 건국이 되는데 왜 건국실천원 양성소가 필요합니까? 건국이 되는데 왜 건국강령이 필요합니까? 건국이 되는데 건국준비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후 신문 당시의 보도상에라든가 문서상에 등장하는 수많은 건국이라는 단어와 충돌합니다. 만약에 1919년에 건국했다면 이후에 1919년 건국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건국이 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건국이 등장합니다. 자, 대한민국 건국은 이렇게 추진이 돼서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됩니다. 50선거죠. 1948년 50선거. 그 다음에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7월 24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8월 15일 24시 미 군정으로부터 국권을 인수합니다. 국권이 뭡니까? 주권과 통치권이죠. 주권과 통치권을 인수해야만이 나라 꼴을 맞추는 겁니다. 내 집이 있을 때 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그건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내 집입니다. 내 나라는 내 주권을, 나라의 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이 내 나라입니다.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대한민국이라는 문패에 아무리 수백 개 달아놔도 그것은 내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하고 이제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을
갖추고 또 이 국민 영토 주권을 운영하는 정식 정부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건국을 했습니다. 국민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뭡니까? 공평 과세를 해야 됩니다. 친목회도 해지 않으면 회원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민이 아닙니다. 전 국민에게 공평 과세, 그 공평 과세에서 거둬들이는 돈을 가지고 영토를 수비하고 우리 영토를 지키고 또 외국의 주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곧 독립이고 건국이고 광복입니다. 자, 1945년에 보면 이런 건국의 신문, 지금부터 신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945년 12월 22일 동아일보입니다. 건국은 청년의 단결로부터, 이런 신문이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또 1946년도입니다. 2월 1일자 신문에 보면 진통 중에 건국협입니다. 46년도입니다. 지금 1919년도에 건국됐다면 이런 진통이 필요하지 않겠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겁니다. 백범 김구의 건국 7천원 양성소 4월 20일에 개소시, 이거는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구 선생의 애국 정신을 고취하여 독립운동의 제1선 간부로서 활약해야 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얼마 전부터 준비 중이던 건국 7천원 양성소는 이지금 준비가 완성되었으므로 오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시내 영산구 원효동 2가 73번지 동양성소에서 개소식을 거행하기로 하였다. 건국됐다면 건국 실천은 양성소가 필요 없겠죠. 다음입니다. 이것은 1947년 8월 15일입니다. 이때 아래 보면 해방 2주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방 2주년. 그리고 위에는 총선거로 전취하자, 자주 독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치라는 말은 잘 하는데 쟁취하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보면 총선거로 전취하자, 자주 독립. 이때는 아직 독립이 안 된 거죠. 건국이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47년도 8월 16일자 신문에 보면 아래 보면 자길 어제 해방 2주년 기념 대회 해놓고 위에는 100만 민이 자주 독립 절규 해놨습니다. 47년도 아직 우리는 독립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립을 성취하고자 지금 절규를 하는 그런 장면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48년 7월 13일입니다. 보면 건국대전 헌법 완정 자길 제3독해를 수정 통과 7월 13일이기 때문에 7월 12일에 헌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7월 13일에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이때 이름을 건국대전이라고 했습니다. 대전은 헌법이라는 뜻이겠죠. 과거에 조선 성종 때 경국대전이 있듯이 거기서 이름을 바꿔서 1947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건국대전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8월 16일입니다. 드디어 이제 정부 수립을 했습니다. 아래 보면 자기 어제 정부 수립 경축 성전 장중 해놓고 위에는 대한민국 자주독립국임을 만방에 선포했다. 이제 독립이 나왔고 건국이 나왔습니다. 정부 수립이 나왔고 독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1949년 8월 15일에 보면 민주건국 1주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국 1주년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 보면 또 오늘은 독립 1주년 국경절에서 건국과 독립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8년도 1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자주독립 열돌 감격의 8.15 해방 13주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건국이 이제 점점 머릿속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같은 58년 8월 16일자에는 경축 일시대로 뒤덮인 장안 건국 열돌 8.15 해방 13주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에 보도된 겁니다. 건국 10주년 오늘은 내 생일 내 나이는 11살 이렇게 해서 1948년 태어난 이
동자가 바로 이제 11살 됐다고, 나무도 저렇게 컸다고 이렇게 그림으로 만화로 이렇게 경향신문에 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1968년입니다. 건국 20년 민족의 미래상, 이렇게 해서 68년도에는 건국 2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건국 전야 20년 전 초대 내각 상고를 돌이켜보면 뭐 이렇게 해서 20년 전에 초대 내각이 구성되는 과정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이런 걸 같이 이렇게 보도를 해놨습니다. 바로 1968년에 건국 20년입니다. 그리고 78년입니다. 건국 30년 세대의 문을 열자 뭐 이런 식입니다. 그 옆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부 수립 30년이라고 되어 있죠. 정부 수립 30년은 곧 건국 30년이다. 따라서 정부 수립이 곧 건국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건국 30년 연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표, 건국 30년 연표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1948년도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30년간에 있었던 일을 쭉 이렇게 표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정부 수립이고 건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건국 30주년 특집 방송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MBC인데 건국 30년 한국 대행지 해서 아래에 보면 전부 다 30입니다. 소망 30년, 여성 30년, 연예 30년, 고향 30년, 젊음 30년. 바로 건국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집 방송이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홀수로 가는 거, 10년, 30년, 50년 이렇게 홀수로 가는 해에 특집 방송도 있고 또 경축 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때 건국 50주년 김 대통령 제2 건국주창 이렇게 하고 김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는 우리에게 영광과 오용이 함께했던 파란의 시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뭘 빠진 사람입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이 얼빠진 사람입니까? 문재인이 말대로라면 이 사람은 얼빠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했습니다. 58년 전 오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는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러한 해방과 건국의 역사 위에서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입니다. 이 사람 뭘 빠진 사람입니까? 1948년 건국을 주장한 사람은 완전히 얼빠진 사람이거든요. 자, 이분들이 얼빠진 사람입니까? 이쪽이 정상입니까? 저쪽이 정상입니까?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입니까?로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국 세력은 친일파다. 건국 세력은 분단 세력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건국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합니다. 근데 제목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인가?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1948년에 누가 세웠다는 뜻입니다. 친일파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1948년에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것은 일단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과서,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위에는 이승만, 아래는 백범 김구. 다음 글에서 이승만과 김구의 주장을 살펴봅시다. 읽어볼 것도 없습니다. 위에 거는 정읍 발언입니다. 아래는 3천만 동포에게 옥포함. 위에 거는 내용을 보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해야 된다. 김구, 통일 국가를 세워야 된다. 뭡니까? 위에는 분단 세력, 아래는 통일 세력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승만과 김구의 글에서 각자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써봅시다. 뭐 요약하는 거 어렵지 않죠. 위에는 분단, 아래는 통일. 그리고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한 내 생각을 써봅시다. 가르치는 교사들은 안 봐도 뻔합니다. 이승만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분단됐다. 김구가 됐으면, 김구만 들었으면 남북 통일됐을 텐데.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시대적 상황, 그때의
이승만 대통령이 정업 발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상황, 그리고 백분기구가 상수만 동포에게 또한 그 이상 말도 안 되는 실현 불가능한 그런 것을 했던 것을 알고서 가르친다면 이것은 교과서에 실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동일한 사안, 동시에 일어났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다릅니다. 사안별로 다릅니다.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그 배경은 무시해버리고 이승만은 분단 세력, 김구는 통일 세력. 김구 좋지. 누가 좋아? 김구 좋습니다. 다들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 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지금 이 글은 제가 읽어드리고 뒤에 가서 밝혀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이 각각 단독 정부를 세우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요. 동족 서로 간의 학살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독 정부를 세우면 안 된다. 이게 백범기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독 정부를 세운 그것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1948년 8월 15일 건국 그것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도 건국이란 말을 안 씁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도 정부수립이라고 말을 하지 건국이란 말을 절대 안 씁니다. 건국이란 말을 쓴다는 것은 바로 민족의 분단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것입니다. 건국이란 말을 쓰는 것은 동족 상잔의 학살로 이어진 6.25 전쟁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미국을 등에 업고서 친일파들이 민중을 탄압해온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원호 누군지 아십니까? 광복회장입니다. 현 광복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말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친일파 청산입니다. 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이승만 경멸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광복회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국 주도 세력은 과연 누구였느냐? 이 부분은 이 책에 있는 그대로를 이제 옮겨놨습니다. 이승만, 독립족성국민회, 한민당 이 세 부류가 주도 세력인데 이 부류들은 친일파가 아닌 순수 자유우익 진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건국 과정에서 특히 50선거에 적용할 선거법에 친일부역자들의 피선거권과 그 다음에 선거권을 박탈했습니다. 자격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선거권 박탈, 일본으로부터 자기를 받은 자,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된 자, 이런 사람들은 선거권을 박탈하고 그 다음에는 피선거권 박탈한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기니까 4번, 6번을 있죠.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가 되었던 자, 고등관으로서 3등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자들은 훈 7등, 이런 사람들은 훈 7등 이상을 받은 자, 단 기술관급 교육자는 제외한 이런 사람들은 피선거권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는 친일파가 진입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는 친일파가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경찰이라든가 이렇게 인력을 동원할 때 그 다음 그 사람들은 피동적인 사람들이죠. 채용하면 오는 거고 아니면 가는 거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그 나름대로 비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건국 과정에서는 친일파의 참여는 없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광복절은 8.15 해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먼저 광복절 제정과 광복절 노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해방과 광복의 혼선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고 광복절이 어떻게 혼선됐는가도 알아봐야 됩니다. 문재인은 2018년도에는 제73주년이자 정부 수립 70주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광복 74주년 기념식을 특별히 독립기념관에서 갖게 되어 해서 어떻습니까? 3.1 독립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년 이렇게 했죠. 광복 74주년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말도 없고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갈 때는 임시정부 100년 배지 달고 왔습니다. 태극기 달지도 않고.
그러면서 지난 2015년 11월 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문화재에서는 문재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주장이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바로 이적행위입니다. 이걸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재인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문재인이 제가 유튜브 영상에 어떤 게 있냐면은 전무후무한 거짓말 달인 문재인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습관이 거짓말입니다. 문재인은 취미가 친일청산입니다. 또 한 가지 취미는 과거 적폐청산입니다.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광복이라는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빼앗겼던 주권을 도로 차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우리가 주권을 회복했습니까? 주권을 찾았습니까? 그때는 우리는 그냥 얼떨결에 풀려났을 뿐이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이고 주권 회복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이 그야말로 광복이고 독립이고 건국인 겁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나니까 이제 국경일을 제정해야 됩니다. 국경일을 제정하는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건국은 언제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945년 5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경일 4대 국경일을 정합니다. 3.1절 당연히 3월 1일이죠. 그 다음에 7월 17일 헌법 공포 기념일, 그 다음 8월 15일 독립기념일, 10월 3일 개천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헌법 공포 기념일은 제헌절로, 독립기념일은 광복절로 이름이 바뀝니다. 세 글자로 통일시키면서 기념일을 뜻하는 절자를 쓴 겁니다. 그렇다면 독립기념일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입니까? 독립기념일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국경일에 관한, 그렇게 해서 1940년 10월 1일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 53호로 공포가 돼서 4대 국경일이 정해집니다. 4대 국경일을 정할 때 이때 이게 왜 여기 나와? 이때 광복절은 뭐냐면은 재정 이유를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개성을 통한 국가 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국가기록원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기 말도 좀 안 되는데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며, 이거는 1945년 8월 15일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4대 국경일을 정하고 나니까 이 국경일 때 부를 노래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경일을 불러야 할 노래를 제정하기 위해서 일단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사를 공모합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는 공문의 노래, 새해 노래 6개를 공모하는데 그 2개는 빼고 이 4대 국경일을 노래를 공모를 하는데 광복절 노래에 대한 공모 요강을 보면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발족한 기념일 8월 15일,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발족한 기념일 1948년 8월 15일 분명하죠.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선자가 없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당선자가 없어서 전문가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위당 정인보 선생입니다. 그리고 작사는 위당 정인보 선생이고 작곡은 윤영아 선생인데 작사는 4대 국경일 모든 가사는 작사를 위당 정인보 선생께서 하시고 작곡은 개천절은 광복절은 윤영아 선생이지만 다른 것도 전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위당 정인보 선생께서는 이렇게 글을 쓰시고 나서 퇴고를 할 때는 어마어마한 상고를 겪는 그런 퇴고를 합니다. 글을 써서 아주 짧은 시지만 써서
화장실에 붙여놓고 천장에 붙여놓고 벽에 붙여놓고 책상에 얹어놓고 그냥 움직이면 다 보이고 누우면 천장에 보이고 화장실 아니면 앞에 보이고 이렇게 해서 퇴고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쓴 시는 이분이 쓰신 가사는 그야말로 주옥 가사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노래가 광복절입니다. 제1절입니다.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얼음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옮긴 자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1절입니다. 여기서 노란색 이날이 40년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날이 40년 바로 일제 36년과 미 군정 4년을 합한 해수가 됩니다. 물론 해수로 이야기합니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해수로 36년 45년부터 48년까지 해수로 4년 더해서 40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910년 합병부터 40년은 바로 1948년이 되는 겁니다. 광복절 노래에 이미 이 노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노래라는 것을 담아뒀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고 이 노래는 그때 부르는 노래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해방은 언제입니까? 1948년 8월 15일이죠. 그러면 광복은 언제입니까? 광복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입니다. 근데 해방과 광복을 혼선 헷갈립니다. 해방은 구속인하고가 부당 땅에서 벗어나게 함.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표준국어대사전 해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강점에서 벗어난 일 맞습니다. 이 서술은 정확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교과서 초등학교 4회 교과서 5, 6학년들이 사용한 4회 교과서 보면 1945년 8.15 광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8.15 해방이라고 배웠죠. 8.15 해방이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교과서는 지금 광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과 연합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로 꿈에 그리던 광복이 찾아왔다. 광복이 찾아왔습니까? 해방인 거죠.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도 광복, 여기도 광복, 또 여기도 광복. 8.15 광복의 과정을 알아봅시다. 이 교과서에 광복이라는 글자가 21번 나옵니다. 근데 모두 다 해방으로 바꾸어야 왔습니다. 집필자에게 질의했습니다. 왜 해방이 아니고 광복이냐? 그리고 심지어 인용 자료에 해방이라고 되어 있는 것조차 왜 광복으로 바꿨느냐? 했더니 하시는 말씀,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꾸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게 답입니다. 집필자가 대한민국의 아이들 교과서, 이것도 국정교과서입니다. 부산교대 한준희 교수입니다. 연합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광복. 다른 나라에 뺏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음. 이 집필자는 광복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권 찾았다고 해놓고 8월 15일, 45년 8월 15일에 여기가 광복이라고 썼습니다. 어느 쪽이 틀려도 틀린 거, 이게 안 맞다는 거, 속된 말로 아무가 안 맞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내놓습니다. 여기에 이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사람이 심의위원, 대표 집필자부터 심의위원까지 75명입니다. 75명이 참여한 교과서가 이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이들 교과서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중고등학교 교과서 사전 전부 다 해방 자리에 광복으로 해놨습니다. 언제부터? 전두환 정부 때. 이름은 해방이라고 쓰니까 좌익들이 쓰는 용어라.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때, 군사정권 때 이거를 광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전부 다 광복입니다. 광복 전후사 인식.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여성의 해방이라 하면 안 됩니다. 여성 광복. 노동 해방이 아닙니다. 노동 광복입니다. 이제 그렇게 불러야 돼요. 왜?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표준국어대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이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로 8월 15일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표준국어대사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죠. 틀렸다. 고쳐라. 답이 왔습니다. 12월 달에 용어심의위원회 이 안건에 올라가 있다. 고쳤다고 합니다. 모르죠. 여기 또 머리가 또 둔한 사람이 나와서 포기면 그때 또 곤란이 있었죠. 진짜 문제는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대한민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 조항연구원에서 발행된 겁니다. 광복절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적 보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 1945년 8월 15일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도 기념하고 아주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립니다.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2013년에 누가 항의해서 이렇게 바꿨답니다. 제대로 안 바꿨다. 왜 틀리니 이게 또? 틀렸다. 이게 왜 제대로 된 거다. 그런데 광복의 뜻이 뭔지 아느냐? 1945년 광복했느냐? 했대. 광복의 뜻이 뭐냐? 했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말장난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말장난이냐? 국가기관에 대하고 말장난 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한국학조항연구원의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담당한 사람이 명색이 박사학위가 있다는 그 연구원이 그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그런데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아까 정의에는 또 그렇게 돼 있고 그 옆에 그림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는 1945년 8월 15일과 1948년 8월 15일 기념한다고 했는데 옆에 인용 참고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복절 행사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날. 한 페이지 내용이 달라. 그래서 담당자분 이야기했죠. 이게 뭐냐? 찾아갔죠 제가. 이게 뭐냐 했더니 저들 때 어이가 없는 힘을 딱 벌리고 있어요. 자, 이제 행정안전부 기록 국가기록원에 보면 아까 나왔던 겁니다. 이랬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는 이 광복절에 대해서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녹권을 회복한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고 경축하고 기념하기 위한 날. 이게 또 1945년에 나왔어요. 아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했는데 이거는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이랬던 국권을 회복하고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며 이것도 민족문화대백과사전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국가기록원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죠. 이게 뭐냐? 했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고 썼어요. 이런 식으로 한 기관의 자료가 다 다릅니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복절 항목에 있는 위에 있는 정의와 그림의 사진에 있는 설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셋 다 이렇게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이랬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개성을 통한 국가 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완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제는 이것은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복절, 3.1절 기념 행사를 어디서 하느냐? 행정안전부 의정관에서 합니다. 의정관의 기록이 하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던 국권을 회복하고 경축하고, 이랬던 국권의 회복을 경축하고, 독립정신의 개성을 통한 국가발전을 도대체 어느 날을 기념한다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죠. 이랬던 국권의 회복, 질의로 나옵니다. 이랬던 국권 회복은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는지 답해달라. 했더니 답변이 이렇습니다. 기하께서 요청하신 이랬던 국권을 회복한 날은 1945년 8월 15일이며 이게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의 담당자입니다. 의정관.
이름이 오정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엉망이에요. 뒤에 거는 읽을 것도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광복절의 계산점을 1945년 8월 15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국가기록원하고 의정관하고 이제 차원이 다른 게, 의정관에는 기록에 있는 그대로 내년 행사를 해야 됩니다. 1945년 8월 15일을 해놓고 내년에 이대로 행사를 안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틀린지도 알면서 이렇게 무리수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고칩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고, 이제 지금까지, 물론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광복절 행사는 1951년도부터 지금까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기념하는 행사로 치러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제가 살펴본 자료와 같이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해방을 기념하다 보니까 이 광복절 행사는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와 광복회가 행사를 같이 주관합니다. 그리고 광복회장이 대통령의 경축사 앞에 나와서 기념사를 합니다. 또 독립유공자 서원을 하고 주로 보훈에 초점을 맞춘 기념식입니다. 대한민국이 태어난 생일날인데,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인데, 그 날을, 생일날을 축하하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독립운동하고, 그리고 그 행사에서 기념사든 경축사든 나와서, 문재인이든 김원욱이든 나와서 꼭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7일 청산해야 됩니다. 7일 청산, 지금 광복 해방된 지가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7일까지 살아있습니까? 7일 청산. 자, 이 사진 보십시오. 이게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행사 전에 백범 김구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19년 만에 처음으로 백범 묘역을 참배하고, 더 중요한 것은 8월 15일 당일날에 백범 김구의 묘소를 방문한 유일한 대통령. 그런데 왜 여기 갑니까? 백범 김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건국과 무슨 상관이 있죠? 건국을 반대한 사람 아닙니까? 건국을 부정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 갔죠? 그리고 1919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생각했다면 문재인이, 그러면 그 당시에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백범 김구가 최고 수장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의 수장은 누굽니까? 이승만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리고 백범 김구는 경무국장이었고, 국무위원이 된 것은 겨우 1923년에 갔어야 백범 김구가 국무위원장입니다. 이날은 문재인은 여기에 갈 게 아니라 동작동에 우남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 묘역을 참배해야 맞는 겁니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해방을 기념한 행사를 합니다. 해방을 기념하는 기념사를 광복회장이 하고, 해방을 기념하는 경축사를 대통령이 해놓고, 노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경축하는 그런 노래를 지금 불렀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누구지 아시죠? 함세훈. 항공과 김전의 항공회장은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국가보훈처에 공문을 보낸 이 사람. 이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승만을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원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념사를 했지만 이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이승만을 입만 벌리고 경멸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서 대한민국 건국을 기념하는 행사인 광복절에 나와서 기념사를 하면서 친일 청산이 어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습니다. 함성훈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함성훈 신부가 광복절이 대한민국 건국을 기념하는 행사라는 것을 알았다면 항공회장으로 오지 말라가 아니라 본인이 초청해도 안 왔을 겁니다. 김원웅이도 안 왔을 겁니다. 이 사람은 왜? 대한민국 건국 부정 세력입니다. 이 사람은 올 수가 없겠죠. 용어 정리합니다. 해방은 언제입니까?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광복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2019년 8월 15일은 해방 74주년입니다. 그리고 광복 71주년입니다. 또 독립 71주년이고 건국 71주년입니다. 광복절은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광복절은 광복회의 잔칫날이 아닙니다. 광복절은 대한민국 건국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경사요 우리 모두의 잔칫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분만에 이해야 하는 광복절을 좀 3분만 보시고 제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원 소장님 강연, 양도환 교수님께서 왜 이렇게 극찬하셨는지 이해가 가시죠? 네. 박수 한번. 제가 오늘 강연 요약 정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해방이 언제죠? 45년 8월 15일. 광복이 언제죠? 48년. 건국이 언제죠? 48년 8월. 독립이 언제죠? 48년 8월. 예. 이 진실이 너무 많이 그동안 왜곡돼 왔고, 이 진실을 왜곡하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역사관이 이렇게 형성되어 왔고, 그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관이 그 모호함 속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잡아 주신 김병원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그 교과서에 잘못된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원 소장님께서 그 이의 제기를 하시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저희가 정말로 김병원 소장님께서 하신 일들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잘 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병원 소장님께서 쓰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아닌데 오늘 가지고 오신 책이 있는데요. 역사 이대로 가질 것인가? 국사. 이대로 가질 것인가? 이게 고대사부터 정리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 뒤쪽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뒤쪽에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저희가 받으면서 제가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손들어서 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이 초등학교 교과서인데요. 이 책이 오류가 너무 많아서 지난 3월 26일 날 여기 앉아 계신 김기수 변호사님하고 같이 사용문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행정부에. 근데 각하가 됐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제가 이 교과서 집필자, 대표 집필자 함춘희 교수한테 집요하게 제가 공격을 했습니다. 질의해서 답변이 시원찮아 또 질의하고 했더니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는 개정할 내용이 많으면 2학기 때 체제를 바꿔서 다시 또 가르치더라고요. 이것이 사회 6-1인데 사회 5-2 교과서에 제가 질의한 부분인 1단원을 2단원에 넣으면서 제가 질의했던 오류 부분을 3페이지를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안 됐어요. 아주 분명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라는 게 있죠. 제가 왜 불평등한지 이야기하라고.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불평등을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그 페이지를 다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발통문 있죠. 동학 밀단 때 쓴 거. 사발통문이 이게 무슨 통문이냐? 작문이지, 잡기지 이게. 읽어보지도 않느냐? 읽어보면 이게 잡기인지 통문인지 알 거 아니냐고 했더니 대답이 없으니 그것도 빼버렸습니다. 그 2페이지와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강제 노역으로 간 조선인이라고 해서 실은 거. 일본인 노동자. 그건 사진 자체를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때 체결됐다 해서 연무당이라고 사진 실었는데 연무당 사진이 있지도 않은 지금 전해진 사진이 무슨 연무당이냐? 이건 열무당이라 열무당이라고 고치고 그 밑에 그 설명이 뭐랬냐? 일본 군인들이 조선 관리를 위협했다고 해놔서 일본 관리들이 조선 관리를 위협했는 근거대로 내가 볼 때는 그런 거 없다. 했더니 일본 관리가 조선 관리를 일본 군인이 조선 관리를 위협했다 싹 빼버렸습니다. 그 외에 문장 오류된 거 많이 붙였습니다.
근데 이것 갖고는 안 돼요. 이 책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마디로 난장판입니다. 됐습니까? 예. 문제 이겁니다. 예. 반일종족주의에도 그 사진이 나왔죠. 그 강제징용 조선인이라고 나왔던 사진이 이게 원래 일본인이다. 거기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 사진을 처음 발견하신 분이 김병호 소장님이세요. 아까 전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그냥 훅훅훅훅 지나갔는데 하나하나 곱씹어 보시면은 김병호 소장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께서 감복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저희가 쳐드릴까요? 예, 그 영상이 준비가 됐습니다. 예, 영상을 저희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광복 74주년 기념식을 특별히 독립기념관에서 받게 되어 제가 영상에 그 무슨 파이널 컷 만지는 친구 데리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직접 만드셨네요. 근데 만드는데 이 중에 혹시 또 그 긴 시간 들을 거 없이 3분짜리만 봤으면 되는데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제가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